네, 집중 분석 준비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덜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 정통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호 KB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로 미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실제로 아직 영향권에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1, 2분기 앞으로의 영향권에 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 정부 관세가 이렇게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이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했다가 아니면 관세를 철폐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 아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다가 생산 시설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공급망이 해외에 높게 좀 치중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세 정책이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 조금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부추기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예, 인플레 우려와 이제 원가 부담 등등으로 이제 관세 영향에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쭉 살펴보고 계신데요. 저런 관세 여파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이 있는지 어두운 미래 속에 살아남을 기업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한 4-5가지 정도 좀 꼽아봤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관세 영향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놓고 보면은 일단은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환경 속에는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가 물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괜찮은 실적과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 내에 공급망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여파를 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관세 여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낮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판매되는 그 역관세로 인한 우려도 좀 낮게 좀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점유율이랑 그리고 이런 충성 고객들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일수록 이런 원가 상승이나 관세 여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관세 여파를 방어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마진 사업을 가진 기업들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세 정책이 펼쳐지면서 관세 정책 이전으로 아예 돌아갈 수는 없는 환경이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비용 부담이나 이런 앞서 언급드린 우려 사항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익률이 마진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 우려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여러 우려 사항들을 비용 전가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버퍼를 가진 기업들의 고마진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 진짜 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를 가져오셨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몇 개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가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는 이제 로스 스토어나 아니면은 달러 제너럴 아니면은 TJX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S&P 500보다는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율이 조금 괜찮은데 그 이유가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소비 둔화나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우려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값싼 제품을 파는 기업들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로스 스토어나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 미국의 다이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가 품목을 이제 자기들 오프 프라이스 상품들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지금 매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확실히 방어력이 높은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 공급망 비중이 높은 기업들. 예, 2번. 예. 네, 두 번째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앞서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조금 언급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협회에서 조금 더 물리적 통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좀 괜찮은 환경이 있는데 좀 몇 가지 언급드리면 어도비나 저희 뭐 세일즈포스 아니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다이나트레이스나 이런 기업들이 좀 있겠고요. 뭐 저희 서비스나우나 오라클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언급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한 80,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올리면서 기업들에게,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엔비디아는 이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진 일단 ROE라고 하죠. 자본 대비 수익률이랑 저희가 ROE PBA 그래프로 이렇게 분석 방법을 쓰는데 자본 대비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자본 대비 주가를 놓고 자본을 공통 분모로 놓고 이제 이익률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도 확실히 좀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세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긴 호흡으로 보시는 투자자분께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추천드리는 바가 있고요. 고마진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마스터카드도 괜찮아요. 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에셋 그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저자산을 갖고 이제 고수익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카드를 긁으면은 중간에서 그걸 거래를 이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기업이죠. 화면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좀 살펴볼까요? 관세 여파 상쇄시킬 기업의 조건들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그 안에서의 그 종목들을 자세히 말씀 주셨습니다. 1번 안에는 앞서 로스스토어와 달러 제너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2번 안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주셨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4번의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도 자세히 말씀 주셨고요. 고마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자, 오늘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KB증권의 연구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관세 영향, 뭐 이번 실적 시즌은 가이던스 전망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응 방법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런 관세 여파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업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죠. 근데 언급하기를 일단 올해 연간 관세 여파로 인한 비용이 한 4억 달러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억 달러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을 해보면은 이게 1분기 존슨앤존슨 실적의 1.8%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비용 부담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CEO들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지금 발표된 환경 내에서 정책 내에서 계산을 해본 거고 그리고 어쨌든 관세를 피해갈 수 없는 앞으로 환경이 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약 55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좀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ASM 홀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연간 가이던스랑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기준대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고객들이랑 대화를 해본 결과 우리의 성장 추세는 유효하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기업들이 일단은 반도체 공장을 이전하고 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은 장비를 일단 주문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파가 크진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정책상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 수혜도 있지만 일단은 계약서상의 이제 보호 조항들이 있어서 관세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일단 거의 대부분의 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준고 KB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의 사흘째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급반등에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며 조정장 탈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국내에 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